안정성 논란을 빚은 유전자 조작 작물의 상용화가 중단됩니다. 농진청과 시민단체는 협약을 맺고 GM 작물 개발 사업단도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 생활비조차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많습니다. 정부가 부양의무제를 없앨 계획이지만 속도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전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 풍성하고 다양한 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뉴스데스크입니다. 2년이 넘었는데요. 돌아보니 온통 무안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은 그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MBC는 참담하게 망가졌습니다. 지역방송 전주 MBC는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근 10년, 공영방송 장악은 집요하고도 무도했습니다. 저희들 안에서 저항하고 한순간도 싸움을 멈춘 적 없었지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고 또 화나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서 다음 주부터 어쩌면 마지막이 될 공영방송 정상화, 파업 투쟁에 나섭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공영방송이 바로 서고 MBC가 사랑받게 되고 지역방송 전주 MBC가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돌아와서 본분에 충실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매섭게 질책하시고 따갑게 비판하시더라도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안전성 논란을 빚어온 유전자 조작 작물 GMO의 상용화가 전면 중단됩니다. 농촌진흥청과 시민단체는 협약을 맺고 GMO 개발 사업단을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농촌진흥청과 시민사회가 2년여 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유전자 조작, 즉 GM 작물의 상용화 추진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양측은 GM 작물 상용화뿐 아니라 개발 사업단의 존재를 놓고 깊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농진청은 연말까지 GM 작물 개발 사업단을 없애고 지난 6년간 진행해온 GM 작물의 상용화 계획을 중단합니다. 수입 GM 작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연구는 계속하고 그 결과는 공개한다는 조건입니다. 안전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최첨단 기술들을 응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미래 우리 후세대한테 이루어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 개발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농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농생명위원회를 신설해 GMO 연구 계획과 시설 관리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외의 연구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농생명위원회에서 그 필요성이라든가 주요성들을 따져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유전자 조작 갈등이 양보와 협치로 일단락된 가운데 이번 협약이 한국 농업의 성장에 유의미한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올 들어 전주에서만 100명이 넘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가족에게 부양 책임을 지우는 부양의무제 탓인데 저소득층의 한숨이 깊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올해 80살인 송철중 할아버지는 지난 연말 갑자기 기초생활수급비가 끊겼습니다. 부양 의무자인 딸에게 일정액의 수입이 생기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딸과 교류가 없는 할아버지는 기초연금 20만 원과 폐지를 주우며 번 10만 원으로 간신히 집세를 내고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눈이 실명되고 거동까지 불편하지만 줄어든 소득에 치료는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기초수급자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간절하죠. 밥은 한꺼번에 얻어먹을 수는 있지만 약은 얻어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 그게 제일 애로가 말이에요. 지체장애인인 성모 씨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가족이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구하기 힘든 처지로 정부 지원이 줄자 생계 걱정에 밤잠을 설칠 정도입니다.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도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일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잖아요. 몸에 장애가 심하니까. 부양의무제로 인해 올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전주에서만 100여 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11월부터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부양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수혜자가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문재인 정부는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를 위해서 로드맵을 제시해야 되는 거고요. 가족에게 모든 부양의 책임을 떠넘기는 소극적인 제도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나가는 저소득층의 한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일 세계 잼버리가 열릴 새만금 야영장 부지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전락도는 국가 차원의 조직위원회 구성과 세계 스카우트 센터 설치, 야영지 기반 시설의 조기 구축을 건의할 예정인데 가동 중단 2달이 다 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관련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한결 선선해졌는데요. 가을은 바로 축제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지역별로 가을 축제가 이어집니다. 김하연 기자가 안내합니다. 물에 녹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스피커 진동수를 이용한 물기둥, 그리고 향을 이용한 모기 퇴치 팔찌까지 과학 꿈나무들의 호기심과 열정이 한데 모였습니다. 냄새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네. 모기는 싫어하는 냄새예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로봇까지 말로만 듣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기술도 체험해봅니다. VR 위주로 많이 봤는데 아이가 남자아이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하고요. 해마다 많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서. 춤꾼이자 교육가, 철학자이기도 했던 무형문화재 태평무 보유자 고 강선영 선생을 다룬 영화 초혼. 화려한 춤과 강인했던 삶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관객들에게 전달됩니다. 무형문화재를 영상으로 만나는 국제무형유산 영상축제가 이번 주말까지 계속됩니다. 여기 와서 필름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 한국에 어떤 무형문화재들이 있는지도 알게 됐고. 이달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가을 축제가 찾아옵니다. 오는 15일에는 군산 시간여행축제와 부안 곰소젓갈 발효축제가, 20일에는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김제 지평선 축제가 막을 엽니다. 22일부터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와 완주 와일드푸드 축제가 개막해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다음 달에도 정읍 구절초 축제, 임실앤 치즈 축제 등이 다양하게 열려 가을의 낭만을 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가을 독서의 계절을 맞아 전주에서 책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독서 문화 축제인데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풍성합니다. 이경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책 소리에 아이들이 귀를 쫑긋 세웁니다. 책을 잔뜩 실은 버스가 한옥마을에 멈춰서서 이야기 세계로 안내합니다. 책이 재밌고 좋은데 여기 와서 읽으니까 더 재밌고 좋아요. 고즈넉한 한옥마당에 자리를 펴고 진지하게 책을 읽어나갑니다. 24시간 꼬박 졸지 않고 독서를 마쳐야 하는 책 오래 읽기 대회. 평소 읽고 싶던 책을 옆에 쌓아두고 책장을 넘깁니다. 경기전 안에서는 독자들이 작가를 만나 평소 궁금했던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출판사가 마련한 부스에서도 하루 종일 책 손님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정보도 많이 받아가고 또 새로운 출판사들도 많이 눈에 띄고 해서 공부도 되고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전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고 책은 우리가 살아있는 현장이고 사랑하는 힘, 질문하는 능력이라는 고은 시인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사흘간 300여 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책을 읽는 사람, 독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다양한 장르의 새로운 상상들. 인문학 도시 전주에서 펼쳐지는 독서 축제가 독서의 계절 가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과 신증후군 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발생이 9월부터 11월에 집중된다며 야외 활동을 할 때 긴 옷을 입는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발열성 질환은 추수나 캠핑 등 야외 활동 중에 진드기에 물리거나 오염된 흙과 물을 통해 전염됩니다. 버스 티켓도 이제는 인터넷 예매가 일상화하고 있는데요. 도내 시외버스는 오고 갈 때 예약 사이트가 서로 달라 이용객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정태호 기자입니다. 시외버스 티켓을 예매하는 버스 타고 사이트에서 전주 출발 인천공항행을 예약해봤습니다. 날짜와 좌석까지 예매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작 인천공항에서 다시 전주로 돌아오는 버스가 없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라고 말합니다. 버스타고에서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신 노선 자체가 좀 확인이 안 되시고요. 해당 노선 조회하시거나 예매하시려면 시외버스 통합 예매 시스템이라는 타 사이트 접속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시외버스를 인터넷으로 예매할 수 있는 사이트는 2곳. 운수사업자들의 연합체인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운영하는 버스타고와 전국터미널협회가 운영하는 시외버스 통합 예매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이들 두 사이트가 여객 터미널들을 서로 양분해 관장하다 보니 왕복 구간이라도 소속 터미널이 다른 경우 각각 다른 사이트에서 예약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주, 인천공항과 함께 동서울, 김제 구간, 그리고 익산, 마산 구간 등 수많은 왕복 구간에서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앱을 2개를 설치해야 되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은 더 불편할 수 있다고. 이용자 불편이 해소되려면 당연히 사이트가 통합돼야 하지만 사업자 간 힘겨루기는 여전합니다. 터미널은 우리 그 시스템 못 쓰겠다. 버스업체 걸 못 쓰겠다. 자기 시스템 고수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갈등이 생긴 거죠. 버스 회사와 터미널 사업자 간의 나 몰라라식 각자 운영에 불편과 혼선은 고스란히 이용자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도내 중견기업인 정석케미칼이 오늘 막을 내린 전국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에서 현장 개선과 환경안전 품질 부문에서 각각 대통령상 금상과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품질 분임조 경진대회는 기업 현장의 품질 혁신 사례자들이 경연을 펼치는 산업계의 전국체전으로 각 지역 예선을 거친 전국 300여 팀이 참가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달 전라북도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5% 상승해 월간 상승률로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호박 85%, 포도 35% 등 채소나 과일, 수산물 등 신선식품은 1년 사이 13.4%나 급등해 장바구니 품목들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가을 산행철을 맞아 오늘부터 2달 동안 모악산과 대둔산, 지리산 등 도내 주요 9개 산 등산로 입구에 간이 응급의료소인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설치합니다. 응급의료소에는 소방공무원 등 4명 이상이 배치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하게 됩니다. 방송계 원로인 안홍엽 전 전주 MBC 국장이 오늘 열린 방송 90주년 기념식에서 방송진흥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83년부터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 전국방송을 기획해 판소리와 국악의 대중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접대 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등 긍정적인 평가에도 농축수산업 분야 등에서는 적지 않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방송되는 전주 MBC 시사토론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개선책도 모색해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군산시는 내일 은파 호수공원에서 2천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 어린이 마라톤 대회를 열고 참가비 전액을 라오스와 우간다 영유아들에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1km마다 설치된 말라리아 존과 식수존, 저체온증 존, 영양존 체험을 통해 질병과 식량 문제를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익산시는 연말까지 금마면 8개 마을에서 500원 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효과를 분석해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500원 택시는 버스 승강장과의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졌거나 배차 간격이 3시간이 넘는 취약지역 주민이 버스 정류장이나 읍면 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청 7급 공무원 49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10시쯤 전주 중화산동의 한 골목길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3%의 상태로 자신의 카니발 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전해드렸습니다.